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진진이님 안녕하세요. 학신님, 마리텔님, 모낭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루를 또 즐겁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인사, 이모티콘 손바닥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정현님, 김상린님, 윤나만님, 사모님, 대박바냐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지표와 함께 미증시, 마감시황, 그리고 국내 증시의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손바닥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시카님, 상승님, 진희투님, 권유견님, 정혜진님, 찐실비아님, 경제시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SH킴님,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 퇴근길 주식이라고 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JGS님, 항상 퇴근길 주식도 잘 듣고 계시다. 감사합니다. 장뽀로리님, 디노시님, 연어반님, 루야님 반갑습니다. 제가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은 이제 저녁에 TV방송, 라이브 방송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은 잘 못 올려드려요. 뭐, 개인 일정 빼고는. 근데 웬만하면 좀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또 하루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정정아님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어제 미증시는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8%,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참 음봉이 길어요. 그쵸? 괜히 좀 찝찝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단기적인 추세를 좀 이탈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글쎄요, 이제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시장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 스탠스에 좀 집중을 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갭상승을 출발을 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지표 발표에 따른 경계감이 나오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스닥이 이 정배열의 상황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더라고 지금 이 지표가 뭐 또 크게 깨는 모습은 아니라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아직까지는 견조하다.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상승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7% 상승 마감했어요. 물론 장 시작 후 최고를 찍고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기술주 중심에서 강세를 보였다. 오히려 지금 이 차트보다 다음 보여드릴 이 S&P 500 지도가 더 눈이 아픕니다. 초록색, 그러니까 미증시 초록색이 왼쪽에 살짝 포진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색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이제 왜 이게 시장이 경계감을 가졌냐면, 그동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여파가 없었다가 이제 슬슬 이 관세 영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우려감이 나오면서 경계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약세 마감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6월 CPI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뭐 밑돌았어요. 크게 뭐 엄청나게 우리가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인데, 전월 대비 일단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점에서는 경계감이 커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 위주로 구성된 이 다우 지수가 크게 밀렸던 거예요. 기술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다우 지수에서도.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건 뭐예요? 기술주가 왜 올랐어요? 엔비디아 H20 그 칩이 어쨌든 됐건 대중 수출을 허가받으면서 기술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인도네시아하고 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뭐 인도네시아 부과한 관세가 지금 32%에서 19%로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25%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은 물론 이제 협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진 않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내 증시,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외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나면 큰 흐름에서는 좀 더 상승의 흐름이 연출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AI 업계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온도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뭐 브로드컴, TSMC, ASML도 강세였고 AMD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AMD가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굉장히 강했고 구글도 괜찮았고 아마존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메타하고 테슬라가 살짝 약세를 보였던 부분들, 특히나 그 외에 그 금융,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금융 쪽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가이던스에 대한 추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꽤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어찌됐건 기술주가 좋았다. 기술주가 좋으면 뭐다? 엔비디아가 좋으면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지표가 뭐 높게 나왔어 불안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좋았어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님, 정예철님, 나무가꾸기님 17년 됐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이번 주 시작을 하면서 어닝 시즌 실적을 주목해야 되고 관세 부과에 따른 변수 그리고 6월 CPI 그리고 PPI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이다. 물론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찌됐건 금리 기조에 따른 증시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해도 뭐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자, 일단 이 지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는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번 주에 그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 일단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죠. 전년 동월 대비 2.7%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CPI 그러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는 0.4%가 올라가고요. 지난 5월 CPI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6월 상승률이 반등을 하면서 지난 2월 2.8% 이후 가장 높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쵸? 변동성이 큰 이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9% 그리고 전월 대비 0.2% 올랐어요. 물론 전망치를 봤을 때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6이었습니다. 이건 예상치를 좀 올라왔죠. 2.6% 전월 대비에는 예상치 부합을 했어요. 0.3%. 근원 CPI도 3.0% 전년 대비로는. 근데 이건 또 소폭 하락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도 0.3%. 그러니까 근원 CPI는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그쵸? 근데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반등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부가 여파가 어찌됐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 여파가 조금씩 나오네 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지표상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뭐 살짝 소폭 높거나 소폭 낮거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은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 나오고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경계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마음들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야, 연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니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가 견조하네. 미국
경제 견조해.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연준의 모든 인사들을 다 설득하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표가 발표되고 새벽부터 오늘 아마 오후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연준 인사라든지 뭐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어떤 뉘앙스로 퍼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연 2회 전망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쨌든,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워낙에 트럼프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어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파월 연준 의장 내년 5월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 이사직에도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사 임기가 2028년 1월까지인데, 만약에 내년 5월 달에 의장직에서 물러나도 연준 이사로 남아서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 얘기한 건 없지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야, 임기 끝나면 다 나가, 다 내려놓고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뭐 차기 의장 지명을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고, 이게 좀 문제예요. 만약에 이 그림자 인선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림자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렸잖아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인물을 의장으로 앉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의 호전적인, 긍정적인 분이 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 상승에는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치자님, 나는 언제나 맑음님, 좋은님 한승일과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학신님, 장기채 금리가 5% 찍은 게 거슬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기채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증시에는 저는 호전적이라고 봐요. 불확실성이 계속 해소가 되고 있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주들 중심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몇 가지 보고 있는 지표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시장에서 그 부분이 반응하면서 꺾이게 되면 여기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이제 미국 종목과 함께 좋은 흐름이 예상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김태환님, 박윤서님, 전희수님, 크리스탈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하면 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 170.7달러,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장중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혹은 소캠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어제 장중에 좋았어요.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파죽지세 엔비디아 쭉쭉쭉 TSMC, SK하이닉스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자, 결국 이거였어요. 미국이 H20칩 중국 판매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수출을 제한했었죠. 엔비디아의 이 H20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라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를 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국을 방문 중인 이 젠스랑 CEO가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이제 해당 제품의 출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이 H20을 판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많이 악화가 되잖아요.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내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배경은 이미 지난번에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합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연장선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중국과 합의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 해제도 대미 수출 통제 해제를 했던 부분들도 어찌됐건 좋은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H20 칩이라는 건 결국 엔비디아가 미국 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바이든 정부 했을 때 그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전용이죠. 수출용으로 성능을 맞춰서 만든 AI 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행정부가 중국 그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H20 이 칩까지 수출을 규제를 했어요. 제가 바이든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요. 중국 AI 시장에서 2021년까지 아마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화웨이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는 점유율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반토막. 여기에 또 올해 4월 달에 중국 H20 GPU마저 금지하면서 엔비디아가 최대 55억 달러, 7조 8천억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견조하고 좋았다라는 건 정말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자, 엔비디아는 만세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만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걔네가 올라서 이에 따라서 수혜주들 될 수 있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찌됐건 만약에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55억 달러 정도가 손실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 수출 재개로 인해서 이번에 만약에 상쇄하고 향후 추가 물량 수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출 확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확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수출 재개가 되면 실적 향상. 그러면 뭐예요? 한국의 HBM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 핑크빛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수출을 재개할 이 H20에서 HBM3이라든지 HBM3 중 어떤 제품을 좀 활용할지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달라질 전망이긴 합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H20에 주로 이제 여전히 HBM3가 주로 쓰인다는 분석이 있고, 아니면 지금 HBM3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천리님 안녕하세요. 저 전태진입니다. 로벨리디님 안녕하세요. 김늦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항상 즐거워요. 매일 아침 7시 7시 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전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제약바이오가 뭐 관세 때문에 기술주를 제외한 종목들은 밀렸다라고 봐요. 그냥 거기에 명분을 맞추는 거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는 성장주들의 강세로 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일일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H20, 엔비디아, 기술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번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호재죠, 호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700억 달러,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약 100조 원 규모의 AI,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 발표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들으셨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AI에 대한 부분들, 뭐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AI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 AI로 파생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AI 정점의 AI, 그리고 밑으로 파생되는 뭐 HBM이라든지 뭐 GPU,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로봇 이런 식으로 좀 퍼져나가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소캠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제2의 HBM이라 부르잖아요. 어쨌든 지금 소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최대 80만 장 도입하기로 이야기에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AI 서버 및 PC 등 쓰임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단 메모리 쪽이라든지 기판 시장에서 소켓발 훈풍이 예상됩니다. 어제 심텍 좋았고 TLB, 그러니까 기판 쪽의 종목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캠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소캠 GPU HBM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쏠리고 이제 소캠 같은 경우는 AI PC라든지 AI 핸드폰, 그쵸?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뭐 소캠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실적이 막 과시야가 팍 일어나진 않겠지만 뭐가 중요하다? 소캠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만 보죠. 테슬라. 테슬라는 딴 거는 좀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최근에 이야기들 좀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동안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화해 무드가 나올 때 주가의 방향성이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영업 부문에서 최고 임원인 인사도 회사를 떠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영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떠난 건지 뭐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총괄, 영업 총괄도 테슬라를 떠났었죠. 어떻게 보면 회사가 흔들리니까 간부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일단은 지금 지표상에서 뭐 살짝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막 떨어질 만한 요인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창당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악재가 나올 만큼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호재에 한번 기대를 해볼까 라고 한다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죠. 인도에서 첫 번째 쇼룸을 열고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중국이라든지 지금 주요 시장에서 판매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인도는 이제 8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고객 인도는 8월 달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진출한다는 건 오랫동안 좀 시장의 기대치를 받아왔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인도가 그동안 뭐 보호무역, 장벽 이런 것들로 해외 브랜드 진입이 좀 제한적이었던 만큼 또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죠. 또 부자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난 2분기 대비했을 때 테슬라 인도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를 했던 부분들인데 뭐 계속해서 부진한 전망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달 말에 뉴델리에 두 번째 쇼룸을 또 열 계획이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도 테슬라는 무엇보다 머스크 CEO의 어떤 행보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발 머스크가 딴짓 안 하고 회사에 좀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를 봐야겠죠. 국내 증시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주도주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갑자기 오픈 AI의 로봇 뭐 공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고 월요일날 제가 퇴근길 주식에 지금주 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출근길 주식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조방원을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조방원은 뭐라고 했죠? 지주, 금융, 조선, 방산, 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환한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조방원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지금 시장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묶이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한미관세 협상 카드로 인한 조선, 방산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소고기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트박스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하는 전략 이런 종목들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 팔고 4848이죠.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베스터 관점에서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너무나 순환매가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2차 전지 밀렸다가 지금 지주사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정시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최근에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럼 개별적인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 말씀드렸었는데
자, 원전. 마지막에 제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원전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AI 시대가 불러온 어떤 트렌드예요, 트렌드. AI 시대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그럼 그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 원전 확대를 선언했고 뭐 글로벌 국가들이 탈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조단위 또 해외 수주 기대감들도 나오면서 결국 이 글로벌 AI 시장 확대가 원전 사업의 원전 산업 부활을 좀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원전 산업의 죄송합니다. 원전 산업의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 등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되면 대규모 전력 공급원이 필요할 거고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또 AI 및 에너지 분야 관련 7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 용량도 현재의 4배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힌 점은 굉장히 우호적이죠. 우호적인 부분들이고 일단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눈앞에 있는 국내 기업들 호재는 뭐가 있겠어요? 바로 체코 원전입니다. 지금 연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 원자로뿐만이 아니고 주기기 공급을 맡고 있는 뭐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 수주 규모가 약 4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가시화되고 있는 이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체코 말고 폴란드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등 이 추가적으로 해외 원전 수주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국내에서도 2028년 원전 또 2기 건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SMR 사업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지분을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 파워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가 또 연내 사전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조방원 중에 물론 다 좋지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밖에 나가보셨냐? 너무 뜨거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전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수요에 대한 급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좀 엮여 있는 건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쪽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전력 설비하고 전선 관련된 종목을요. 단순히 이번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딱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력 설비, 뭐 전선, 지주, 증권 이런 종목들이 시기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뭐다? 그 종목들이 계속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의 흐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서 떼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순환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랐다가 밀렸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내팽개두는 게 아니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왜 올랐지? 왜 올랐지? 왜 올랐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하시던지 기억을 해두셨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하락보다는 상승의 상승이 좀 더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섹터라고 한다면 조정이 됐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전력 설비 쪽도 결국에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그리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글로벌 국가 선진국의 전력망 노후와 교체 시기하고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전력 설비 쪽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난해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해 여름에 폭염이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부분들. 그리고 전력 설비 쪽과 함께 보게 되면 최근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구리 관세 50% 부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구리와 관련된 종목들 혹은 그거와 연결된 섹터를 본다고 하던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출근길 주식. 내일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제 개인 유튜브 퇴근길 주식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큰 수익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